성공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만하며 성공적인 삶이 되도록 돕고 싶은 성공 메신저 이정상 박사입니다. 오늘은 구호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시죠. 우리는 성공과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 즐깁시다. 좀 쑥스럽기는 하네요. 그러나 반복함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잠재의식에 자리할 때 사실이 되니까 제 강의를 들을 때마다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들여진 순응하는 성격도 변화 가능할까요? 지나치게 눈치를 보면서 주눅드는 성격은 왜 형성된 것일까요? 이런 성향도 과연 바뀔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해답은 교류분석 상담 이론에서 사람의 성격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자아 기능 중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의 순응하는 자아 AC 점수 분포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려서 현 시점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재벌집 막내 아들 출연진들의 성격과 자아 기능도 분석하여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죠. 이번에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자기 이해와 성장, 그리고 가족이나 동료, 타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으로써 대인관계 기술이 증진되는 경험을 하셔서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자아 기능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앞서 올린 동영상들을 시청하시면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아는 본인의 욕구는 억압하면서 상대에게 맞추려는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 AC입니다. 어린이 자아는 감정과 어린 시절에 반복하였던 행동과 관련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AC 자아 역시 감정을 기초한 행동의 기능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의 보편적인 기능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AC 자아는 타인을 의식하여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하고 협력적이며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욕구보다는 상대방이나 조직에 협력하는 것을 선택하죠. 자기의 주장을 잘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에 익숙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고 잘 참아냅니다. 의견을 내세워야 될 때가 있죠. 그럴지라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까다롭지 않고 순둥이처럼 여겨집니다. 이들은 너무 신중해서 별것도 아닌 것도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고요. 매사 조심스럽습니다. 순응하는 성격, 이 자아가 높은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요, 나에게 맞추어 줘서 편하고 또 협력적이라서 리더십이 별로 없는 사람도요, 주도권을 가지게 돼서 약간 으쓱해집니다. 이는 그들이 나에게 맞춰주었기 때문이죠.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순응하는 자아는 무슨 이유에서 이토록 자신감을 갖지 못할까요? 이것이 중요한데요. 태생적인 우리의 자아는
프리차일드, 자유로운 어린이지요. 근데 어린 시절 이 프리차일드가 자주 저지를 당하면서 순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좋을 땐 즐거워하고, 그죠? 슬픈 땐 울고, 화날 땐 하면서 짜증을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요. 어린 시절 주양육자, 중요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감정 그대로 수용받지 못하고 수정을 요구받거나 저지당함으로써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짠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너무 엄격하거나 권위적인 부모를 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식 못해도 상대 자녀들을 이 순응하는 A씨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영향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인생 태도 형성에서 이들은 나는 여러모로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오케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오케이인 것 같아요. 란 인생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그 인생 태도를 토대로 오케이가 아닌 내가 내 주장을 하거나 또 상대방을 주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하는 인생 각본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의 의견과 감정은 더욱 억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본인의 감정이나 의견은 억제하면서 타인의 의견에 따르고, 그러다 보니 조그만 선택에도 망설이고 쭈뼛거리면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굉장히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조심스러워 보이기도 하죠. 이 에너지가 매우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치를 보는 것이 더 지나치게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눈치를 보면서 걱정이 많고, 자기 자신 왜 이러는지 속상해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정말 나는 문제야, 이렇게 하죠. 그리고 모든 것에 자신이 없고 열등감이 생기면서 우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만나는 것이 스트레스가 심해지고요, 또 만나도 더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인간인데요, 많이 쌓이겠죠. 그렇게 다니다가 뒤에서는 뭐예요? 꿍얼꿍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이 꽉 차면 화풀이를 하게 되는데, 엉뚱한 사람, 편한 사람에게 하게 돼서 그들이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또 오해를 받죠.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야야, 너 집에서 하는 것처럼 밖에서 해봐라. 그럼 누가 무시하나? 뭐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또 자기가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더 속상해지고 또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억압을 하지만 결국은 해소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맞춰주기 때문에, 맞춰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앙금이 계속 쌓입니다. 그러다가 죽을 지경이 되면, 너무 극단적으로 쌓이면 갑자기 발끈하게 하면서 상대 탓을 해버립니다.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되죠? 깜짝 놀라죠. 별 표시 없이 잘 순응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발끈하니까 놀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 사람들은 그 관계를 회피하면서 단절해 버립니다. 왜요? 그렇게 하고 나서 뒷감당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싫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죠. 자, 이런 모습은 어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들 마음에 쌓여 있던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대접해 줬는데 당신도 보니 오케이가 아니네 라고 하는 수동적인 공격의 반응입니다. 살고 싶고 억울해서 하는 표현이죠. 근데 이 맥락에 맞지 않는 것이 이 수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순응하는 자아가 낮은 점수일 때는 어떨까요? 순응하는 이 점수가 에너지가 상대에게 협력하고 맞춰주려는 에너지잖아요. 이게 낮다 보니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서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비협조적이고 본인의 의지대로 하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매우 낮은 점수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심하고 독선적이며 고집불통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타인들이 가까이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재벌집 막내 아들 출연진 중에서 이 순응하는 자아의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진영기, 진양철 회장의 장남입니다. 부회장이지만 감히 진양철 아버지의 그림자를 밟을 생각도 또 그의 뜻을 어겨볼 생각조차 못합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옥살이도 하고요. 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결혼까지 했지만 여전히 못 미운 아들 취급을 받습니다. 극중 대사에서 진양철 회장이 진도준에게 호감을 갖고 승계 가능성도 보이는 그런 위기 상황이 왔죠. 이럴 때도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지 못합니다. 그러자 동생들이 장남으로서 좀 앞장서서 아버지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그럴 용기가 있었으면 지금 이런 대접을 받겠냐? 이런 식으로 자책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그 순응적인 모습과 전혀 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궁지에 몰아놓고는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죠. 또 한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최창재인데요. 진화영의 남편입니다. 아내 진화영을 VIP 고객 모시듯 하고 순양가의 서비스맨으로 순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가족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요. 자기 주장도 없이 존재감 없이 지내는 사람이죠. 검사라기보다는 순양가의 사회로 불립니다. 그런 그가 진도준의 피드백을 통해서 시장이 되면서 힘을 얻게 됐을 때 진양철 회장을 거역하기도 하죠. 그리고는 너무 무서워서 오금절해하는 모습이 이 타인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이 순응하는 자, A씨 자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교류분석 상담학회에서 제공하는 한국 성인들의 이 점수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짐작으로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보통 점수대는 남자는 23에서 34, 여성은 23에서 35 사이입니다. 35에서 42점은 높은 편이고 43 이상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 정도 되면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열등감을 느끼며 자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22에서 16점 정도는 낮은 편이에요. 15점 이하는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매우 낮은 점수는 관계에 신경 쓰지 않고 타인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독선적이고 고집불통 그리고 자만심에 빠져서 타인의 입장에 협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독불장구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여기서 퀴즈 하나를 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강의에서 소개한 이 CP자의 기능 말씀드렸죠. CP자는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억압하고 지배적으로
이 강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여겨지는데요. 이런 이 높은 CP 자아와 낮은 AC 자아와 충돌을 하면 누가 더 심한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될까요? 그리고 내가 졌어 이렇게 될까요? 네, 낮은 AC에게 높은 CP가 뒷목을 잡고 물러납니다. 이유는요, 부모 자아들은 사회적인 도리를 기초하기 때문에 체면과 책임이 중요하죠. 그러나 어린이 자아는 본인의 기본과 감정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상대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높은 CP가 이래야 하잖아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낮은 CP는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난 할 마음이 없어 이렇게 하면 더 지독해 보이기도 하죠. 자, 성장을 위해서 피드백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분석 상담에서는요, 높은 점수대의 AC 자아 기능에 주목합니다. 이유는 점수가 높다는 것은 심하게 자신을 억압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상대에게 맞추니까 자주성이나 자율성이 방해받고요. 자기를 자책하거나 자학함으로써 깊은 우울,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 문제를 발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43점 이상은 스스로 통제가 안 돼요. 즉, 눈치를 보고 싶지 않고 망설이고 싶지 않은데 잘 안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런 분들은 무조건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존중,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이 자아도 문제이죠. 그러나 낮은 에너지로 도무지 협력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로 인해서 타인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심각한 이 대인관계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협력적인 대인관계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낮은 사람 역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자아상태나 인생태도 검사, 그리고 더불어서 다양한 심리 검사들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 상담도 가능하니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류분석 자아 중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A자, 어덜터 자아의 특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출연진들의 성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초보 유튜버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